오늘 이걸로 남겨드릴게요. 일반각과 호도법 해가지고 일반각부터 배우는데, 일반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거 360도까지 쓰는 것들, 그걸 이제 60분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새롭게 배우는 단어가 시초선이랑 그다음에 동경이라는 말을 처음 나오게 되죠. 시초선은 말 그대로 시작이 되는 선이고요. 동경은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움직이는 선이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선에서 이 OP라는 빨간 선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요 사이에 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각을 읽으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 약속하기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지만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보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요 사이를 재는데 우리 약간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각도를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한다는 거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음의 방향이면 반대로 돌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각도 앞에 붙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오로지 방향만을 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방향 얘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경 OP의 각도가 얼마냐를 물어볼 때 이 시초선부터 해서 이만큼을 재는 거고요. 그 각은 200도다 라고 하면 시작부터 200도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180도가 이렇게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200도는 180보다 조금 더 갔다 해서 그림이 이 느낌이 나오겠죠. 여기가 180도 선이라고 하면 20도만큼 더 가서 뭐 이런 걸 이제 동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시초선에서 이쪽 방향 말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30만큼 갔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양의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얘를 몇 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33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가 360도니까 그걸 기준으로 음수로 마이너스 30도 간 거랑 양수로 330도 간 거랑 동경은 똑같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같은 각을 놓고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면 30도잖아요.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인데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가네야. 그러니까 390도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옆에서는 무슨 소리?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한 다음에 30도를 더 간 거니까 750도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웃기고 앉아있네, 뒤로 간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 다음 다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30도만큼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30도야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동경을 두고 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 있는 일반각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동경을 표현하는 일반각의 표현법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n은 뭘 의미하냐면 회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수. 근데 몇 번을 회전했는지는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정수를 놓고 n이라고 놓고 얘기하면 한 번도 회전 안 했어, 또는 한 번 회전했어, 두 번 회전했어, 세 번 회전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 번 회전했어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고, 저 알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동경의 각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각의 표현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일반각 말고 호도법에서 배우면 이제 또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바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일반각이라고 하고, 연습을 해보면요,
1120도, 예를 들어 1120도가 얘가 있는데 얘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일단 360이 몇 개 있을까요? 그쵸, 360이 일단 3바퀴는 있었을 거야. 그러면 3, 68, 3, 3, 5, 1080도에다가 더하기 얼마? 40도 하면 1120도가 나오죠. 그럼 이 얘기는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360, 두 바퀴, 그 다음에 세 바퀴를 돌고 40도만큼 더 가네. 그러니까 동경은 어찌됐든 요쯤 있는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결국엔 얘는 몇 도야? 40도죠.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는 몰라, 더하기 40도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일반각 표현. 자, 1번만 보시면 얘는 그냥 보이기에 20도니까 별 고민 없이 동경이 20도쯤 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얘 일반각 표현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0도라고 하면 되고, n은 무슨 수냐면 정수여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 다음에 안 돈 거 0,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 포함해야 되니까 정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290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플러스 얼마였겠어요? 70도?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동경은 70도예요. 그러니까 일반각 표현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70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610도인데 일단 두 바퀴는 채 못 돌죠. 그러니까 360도에다가 플러스 250도짜리인데 결국에 동경은 25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360 곱하기 n에 더하기 250도라고 표현을 해주면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그쵸? 4번이요. 4번은 마이너스 1700도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360짜리가 몇 개 돌았을까요? 6개 안 되고 5개? 5, 6, 30, 5, 35도 안 되고 되네요. 돌았다 치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800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100도만큼 움직였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쓸 때 답은 이제 360에 곱하기 n에 더하기 100도, 뭔 소리야? 10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일반각. 그리고 일반각 쓸 때 규칙이 여기 보시면 알파라고 쓸 자리에 올 게 0도부터 360도까지 제한을 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선생님이 본 건 얘를 5바퀴 돌았다고 봤잖아요. 근데 360도짜리를 4바퀴, 음의 방향으로 4바퀴 돌고 그러면 4, 6에 24, 4, 32, 1440에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260도? 이렇게 돌았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1700을 만드는 방법이. 근데 이러면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음수가 돼버려서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돌고 플러스 값으로 써달라는 게 지금 규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책에도 옆에 나와 있어요. 이쪽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보통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나타낸다. 물론 밑에 음수값도 가끔 쓴다고는 하지만 요거 잘 안 써요. 잘 안 쓸 거예요. 가급적이면 양의 값으로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동경을 이제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엔 이제 얘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좌표평면에 갖고 오고 싶거든요. 좌표평면에 갖고 오면 이렇게 1, 2, 3, 4분면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동경이 어디쯤 있겠다 싶으면 걔가 몇 사분면의 각이겠네 라고 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평면에서 시초선은 뭘로 잡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의 요 방향, 쟤를 시초선으로 잡아요. 그래서 저기부터 0도를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음의 방향은 이렇게 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얘도 선생님이 뭐 1번만 풀어볼까요? 1번 풀어보면 560도가 몇 사분면에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쓱 돌리면 360도가 한 번 있죠. 그리고 더하기 200도죠. 그러면 얘는 뭐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문제는 아니니까 바로 쓰세요. 이렇게 x축, y축 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럼 다시 원점이죠. 원점에서 200도니까 180보다 조금 더 갔어. 그러니까 대충 여기 3, 4분면이네요.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왜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를 가다 보면 몇 도의 사인 값, 몇 도의 코사인 값을 알려면 이런 몇 사분면에 있냐가 이게 머리가 바로바로 돌아야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2, 3, 4번도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이따가 풀어볼게요. 이따 풀 시간 드릴게. 넘어갑시다. 코드법. 자, 영상에서 2, 3, 4번은 별도로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보시고 등교 계약해서 학교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호도법은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각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호도법. 그래서 각을 부르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건 무슨 법이냐면 60분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을 360등분을 해서 그거의 한 조각을 1도라고 정의했던 게 60분법이고, 이제 새롭게 정의할 라디안법이 있을 거예요. 라디안이에요. 단위가 처음 듣죠? 그 라디안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설명이 이해되면 뭐 그냥 좋은 거고, 이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용하는 데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사용법만 잘 들어도 돼요. 라디안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아까 60분법은 원을 360등분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조건이 뭐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같게 맞춰서 조각을 한 조각 떼요. 부채꼴을. 이러기가 쉽지 않겠죠. 일반적이진 않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딱 똑같이 해서 중심각을 골라서 그런 부채꼴을 뗀 다음에 여기서 비례식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주 길이. 전체 원주 얼마죠? 반지름 R짜리 원주는 2파이 R이에요. 이거는 중심각 알파도 대 전체는 몇 도? 360도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과정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풀어볼게요. 자, 그럼 비례식을 적용을 하면 2파이 R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도는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 그럼 R 약분되고 2도 약분되면 파이분의 180도가 알파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우린 뭘로 정의를 할 거냐면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새로운 기호예요. 그냥 라디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라는 이상한 값이에요. 그걸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1도는 몇 라디안이냐, 왔다 갔다 좀 변형을 해보려고. 그래서 변형을 좀 하면 180도는 1라디안 곱하기 파이가 되죠. 근데 라디안은 그냥 생략할게요. 앞으로. 그럼 그냥 파이가 되는 거예요. 180도는 파이. 그러면 180도의 의미는 1도가 몇 개 있다는 얘기냐면 1도가 180개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파이니까 결국에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라디안은 얘고 1도는 얘예요.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파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3.14159는 아니고요. 파이하고 뭐가 숨겨져 있냐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라는 값은
18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파이는 180이야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요 비례식이고 뭐고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마지막 요 네모칸 1도는 저거구나,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구나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실제 활용은 이제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45도. 45도는 60분법이고 이거를 호도법으로 고쳐서 써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정석은 이래요. 45도면 1도가 몇 개 있는 거? 45개 있는 거죠. 그럼 1도가 선생님도 이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1도 대신 쓸게요. 그러면 약분하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FM이고 이제 우린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고 파이를 어떻게 변형하면 45도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4로 나누면 45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파이를 180이라고 생각하고 4분의 파이라고 쓰면 약분돼서 145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처음이라 어색할 거예요. 근데 1번은 그렇지만 2번은 바로 편해집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지금 호도법으로 돼 있는 걸 일반각으로 바꾸는 건데 정석대로 한번 보세요. 안 쓸게요. 정석대로라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라디안이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1라디안이 뭐야? 파이분의 180도야. 그러니까 계산해서 얘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파이 대신에 뭐만 넣으라고요? 요 파이 대신에 180을 넣어볼게요. 6분의 5 곱하기 180 이렇게 넣어보면 약분돼서 30, 35, 15도로만 바꿔주면 돼요. 150도. 어때요? 두 번째 경우가 파이가 180인 걸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죠. 그렇게 요 과정만 잘 하시면 돼요. 45도는 처음이라 지금 4분의 파이가 바로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시면 45도는 특수각이라서 4분의 파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거고요. 그 다음 요런 유형은 이거 1번이 아닌데 어쨌든 요런 유형은 파이 대신에 뭐만 넣으면 180만 넣으면 바로 각도로 변화가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만 좀 어색하고. 그래서 참고로 360도는 몇 파일까요? 2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요 뒤에 각 그 단위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0도는 그냥 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문제 3번 30도를 라디안으로 고쳐라. 호도법으로 고쳐라. 이 얘기는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을 나눠야 30도 나오죠? 6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30도구나. 이거 적응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135도. 힘들죠? 이거는 그걸 좀 써야겠죠. 마이너스 135도 곱하기 1도가 몇 분의 그거랬죠? 180분의 파이라고 했나요? 파이분의 180이라고 했나요? 180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약분을 쓱싹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처음이니까 이게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자, 2분의 파이 3번 유형은 쉽죠. 파이 대신에 뭐 넣으면 180 넣으면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180 넣으면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는 얘기죠.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요 파이에 180을 넣어서 검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차차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던 거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TV로 집중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일반각으로 몇 바퀴 표현했던 걸 이렇게 라디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아까 일반각은 어떻게 썼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였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360도는 몇 파이?
2파이죠. 그래서 2n 파이로 씁니다. 2파이가 한 바퀴니까 n을 원래 뒤에다 곱해야 되는데 파이는 안 바뀌는 미지수고 n은 바뀌는 거니까 파이를 맨 뒤에 써요. 네, 그렇게 씁니다. 어쨌든 더하기 이제 알파라는 미지수 대신 라디안은 세타라고 써요. 세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문제랑 7파이니까 얘는 분명히 몇 바퀴를 돌았죠. 2파이당 한 바퀴니까 얘는 총 6파이 3바퀴 돈 거죠. 3바퀴 돈 거에 한 번 더 가네요. 그러면 동경이 어디야? 파이가 동경이에요. 얘는 그냥 몇 바퀴 돌았으니까 원점에 다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 답을 쓸 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2n 파이 더한 다음에 동경 파이 라고 쓰는 게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 그 360n 더하기 몇 도 한 거랑 매칭을 시키면서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아 똑같은 거구나가 인식이 되거든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분의 11파이도 보시면 분명 몇 바퀴를 돌았어요. 일단 2파이 넘죠? 4파이 넘죠? 6파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럼 2분의 12파이가 돼야 되는데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4파이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파이만큼 더 가내죠. 이해되심? 그럼 앞에 있는 건 필요 없고 뒤에 있는 애가 동경이 되는 거고 이 일반각 표현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n은 항상 정수예요. 이렇게 3번이요. 마이너스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단 2파이는 돌았나요? 한 바퀴? 못 돌았죠. 그러면 얘는 한 바퀴 가려다가 다시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온 애죠.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파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려다가 이렇게 온 거죠. 한 바퀴를 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오는 거예요. 60도만큼이죠. 3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몇 바퀴인지 모르겠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처음이라 어색해요. 어색한데 곧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4번 시간 들여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번은 일단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을까요? 2파이 넘죠? 4파이 되나요? 4파이 되려다가 얼마만큼? 5분의 4파이만큼 다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20이었다가 플러스 4만큼.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여기만. 그래서 몇 바퀴인지 몰라 2n파이 더하기 5분의 4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하셔야 되고요. 프린트 드렸어요. 그 프린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